대표님, 이 현관정 보니까요. 녹이 쓴 것 같기도 하고 좀 오래돼서 그런지 낡아 보이는데요. 아마 세입자분들은 이런 거 되게 예민하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집을 보게 되면은 손잡이부터 보죠. 방문 손잡이, 현관 손잡이부터 볼 텐데 뭐 이런 것도 간단하게 교체할 수가 있으니까요.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형광등 갈기도 좀 어려웠는데 여성분들이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걸 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현관정 갈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세요. 어, 뭐 교체할 현관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십자나 일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되는데요. 네. 전동도구 있으면 더 좋고요. 요 네. 정도만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기본적인 틀은 어차피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리를 하면 이런 형태로 분리가 되고요. 이 역시도 이미 틀에 다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돼 있는 상태에서 부속만 교체하면 되겠습니다. 예, 새로운 부속을 요 홈에 맞춰서 네. 넣고요. 여기도 방향만 좀 주의하세요. 방향이 이 방향이 되겠죠. 이 틀에 맞게끔 나사로 간단히 조립되죠. 네. 현관경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로 방향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홈에 맞춰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 방향 주의하시고.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안쪽과 바깥쪽, 열쇠가 있는 부분이 바깥쪽이겠죠. 이 바깥쪽을 이 홈에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에다가 결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한번 결합 좀 해주시겠어요? 이 홈에 맞춰서. 예, 여기 걸쇠인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기 홈이 있습니다. 이 홈에 맞춰서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가 결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열리고 닫고 걸쇠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안전에만 유의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쉽게 설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현관정 갈기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요즘은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물론이고 또 대체적으로 이렇게 디지털 도어락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기기값은 물론이고 또 기사님들 설치 비용까지 만만치가 않던데요. 혹시 집에서 손쉽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기계 디지털 키 같은 경우는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고가의 경우는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좀 저렴하게 나오는 것들은 10만 원대에서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반인이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네. 부분이 있냐면은 이런 방화문에 타공이라고 그러죠. 여기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 구멍을 뚫어줘야 되는, 천공하게 되는 타공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일반인이 하시기에는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전문 부분한테 맡기셔야 될 부분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기존의 현관정을 이용해서 교체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품을 조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설치에 앞서서 혹시 설치에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설치에 유의하실 점은 안전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 위치라든가 이 디지털 제품이 여기에 맞게끔 사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천공 구멍 천공의 크기가 틀리거나 하면 설치가 안 될 수가 있고요. 혹시 갑자기 디지털 키가 작동이 안 돼서 곤란한 겪으신 적 없으셨나요? 네, 저도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그런 적이 조금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디지털 키 안쪽에는 건전지가 들어가 있죠. 그 건전지가 소모될 경우에는 경고음이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모르고 넘어가다 보면 잠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데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9V짜리 간단한 건전지 하나 있으면 몇만 원마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네. 어떠한 디지털 키든 보면은 반드시 비상전원 공급하는 부분이 외부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아랫 부분에 노출이 되어 있는데 뭐 덮개를 열면 그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9V짜리를 접속을 시킨 상태에서 비상전원을 공급하고 번호를 누르면은 간단하게 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냥 닫게만 해주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이 상태에서 접속한 상태에서 공급을 하고 하면 열리고요. 당연히 안에 있던 건전지는 새 걸로 또 교환을 하셔야 되겠죠. 예, 디지털 교체를 들어가기 전에 기존의 현관정을 분해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홈에 맞게끔 기성품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 조건에 맞춘 제품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부에서 조립하실 때는 이 선과 들어갈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맞춰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쪽 역시 홈에 맞추어서 조립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조립할 때 요거를 놓치고 가면은 걸쇠가 걸리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로 기판에 결합을 시킵니다. 결합이 된 후에 건전지를 넣어서 완성되었습니다. 디지털 기록을 교체할 때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이 부속에 보면 자석이 있어요. 이 자석을 이 자석이 있는 부분을 반드시 설치를 해야만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현관등에 썼던 부속을 해체를 하고 네, 이렇게 디지털 도어락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저도 예전에 직접 출장 업체를 불러서 교체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비용 차이는 엄청나겠죠? 요즘은 사실 기계값보다도 인건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막연히 어렵게만 생각했던 교체, 이제는 직접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도어락 교체였습니다. 네, 교수님 예전에는 이렇게 기계식 보조키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낡고 또 보기에도 안 좋은 경우가 많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조금은 기능을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가요? 밑에 보시는 형광등은 사실 보안에는 상당히 좀 취약한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키를 많이 다시는데 이사를 가시다 보면은 이 열쇠에 대해서 다른 분이 또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겠죠. 좀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를 교체하려는 수요도 많은데요. 교체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알려주시겠어요? 보조키 뭉치만 있어도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다 갈아보는 걸로 하고요. 네. 드라이버하고 십자 드라이버 그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다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한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결합 나사를 해체를 합니다. 이렇게 분리를 하다 보면 이 안에 또 나사가 있거든요. 이 나사를 마저 해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철판이 이렇게 열쇠가 분리가 되죠. 사실 이 열쇠 뭉치만 바꾸셔도 충분히 기능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만 바꿔도 보안상에는 이상이 없겠습니다. 네, 조립은 분해 역순입니다.
열쇠가 일자가 되게 맞춰준 상태에서 사실 이 보조키라든가 열쇠를 교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천공이라고 그러죠. 열쇠 구멍 위치를 잡는 건데 사실 일반인이 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에서 이런 방화문을 뚫을 수 있는 기계까지 다 준비하시기는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를 이렇게 교체하는 걸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모든 열쇠의 이 디지털 키라든가 이 현관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치가 강하게 중요합니다. 위치는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이 위치가 잘못되면 다시 재조립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계식 보조키를 새로 달아봤는데요. 보기에 좋은 것은 물론이고 더 철저한 보안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식 보조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방문 손잡이가 깨끗하고 또 집안 분위기와 잘 어울리면 전체적인 인테리어도 훨씬 살 것 같은데요. 특히나 저와 같은 여성 세입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방문 손잡이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실히 틀려집니다. 방문 손잡이 바꾸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이 하는 건가 싶기도 하겠지만은 요즘 흔히 DIY라고 해서 얼마든지 혼자서 할 수 있고요. 집안에 있는 간단한 도구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준비하기에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일단 가정용에 전동 도구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일자 드라이버나 십자 드라이버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고칠 수가 있고요. 물론 새로 준비되어 있는 손잡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범적으로 해체하는 부분하고 다시 조립하는 부분을 보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종류마다 다 틀리긴 한데 구조 자체는 다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조만 보셔도 어떠한 그 손잡이라도 충분히 혼자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이 인테리어상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지만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오래되면 고장이 나는데 지금은 구조가 이런 구조지만은 사실은 방문은 상당히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눌러서 잠기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요즘은 이것보다도 그 안에 그 얇은 송곳 같은 걸로 눌러서 이렇게 잠기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 자체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고체를 하기 위해서는 해체 먼저 해야 되는데 해체는 드라이버로 사실은 망치로도 많이들 해요. 망치도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고요. 이걸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치면 되는데 그 전에 이거를 먼저 풀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홈이 다 있습니다. 어디나 다 얇은 송곳으로 누르는 홈이 있던지 아니면 문 옆에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이용해서 눌러주시면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분리가 되고 난 이후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걸 뜨면 열게 돼 있죠. 그러면 구조 자체는 어디나 다 제가 동일하다고 했는데 항상 보면 이 안쪽에 십자 드라이버인데요. 두 개가 돼 있어요, 보통. 그럼 두 개가 해체를 하면 됩니다. 어느 방문 손잡이든 보통의 경우에 두 개가 현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나사를 풀으면은 분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냥 빼시면 돼요. 왜냐면 이 자체가 한 뭉치거든요. 보통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분리가 되겠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이런 그 목 작업까지 다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건 어차피 전문가 분들이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 저희는 교체이기 때문에 돼 있는 상태에서 이 틀에 맞춰서 역순으로 조립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걸쇠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체도 분리가 되겠죠. 이 홈 자체도 사실 저희가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교체를 하면 되고, 교체는 이 역순으로 하면 되니까 뭐 보시기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으시죠? 네. 예, 안전에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립하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홈만 주의하시면 되고, 요 모델은 이런 형태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큰 차이 없으니까 그 설명서 보시면 요 조립하는 부분 나와 있을 겁니다.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좀만 잡아주시고요. 주의하실 게 이 홈이 바깥으로 해서 맞물려야 되니까 이 위아래만, 상하 위아래만 좀 주의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역순을 조립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부속 교체가 끝났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관부터 방안까지 더 안전하고 깨끗하게 다양한 문고리 다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